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BOUK 뉴스의 뉴스걸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미러 신문이 폭로한 보리스 존슨이 받은 선거 기부금에 대한 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미러 신문의 제목이 존슨이 경선 캠페인에 사용하고 있는 자금은 그가 런던 시장 당시 개발 승인을 해준 억만장자들이 기부한 돈. 이어서 다분히 폭로성 기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그들의 개발 계획은 서민용 주택 공급 분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 불가 상태였다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원 런던 지역 연합회장인 렌 듀발 씨는 이런 사람이 수상이 되고 나면 어떤 짓을 할지 뻔한 것 아니냐고 토로합니다. 메이 수상 후임의 선두주자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이 사용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 자금은 그가 런던 시장이던 당시 램부스 카운실에서 거절된 밀뱅크 타워 개발 계획을 경계상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카운실에서 허가 날 수 있도록 시장이었던 보리스가 도와주었던 류벤 형제들이 낸 기부금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런 폭로에 대해 존슨은 그가 제임스 류벤으로부터 5만 파운드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밀뱅크 타워 프로젝트는 207개의 고급 아파트와 150개의 객실을 가진 고급 호텔을 가진 빌딩 블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웃 경계의 램버스 카운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나 다음 해 웨스트민스터 카운실에서 승인을 내주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의 뭄바이 태생인 두 형제, 80살의 데이비드와 77세의 사이몬은 선데이 신문이 선정한 금년도 영국 부자 서열 2위에 올라있고 그들의 재산은 187억 파운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존슨은 레스토랑 사장인 수바스 카림 말리라자로부터 기금을 받은 것으로 폭로되었고 선거가 시작된 6월 18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받은 기부금 총액이 23만 5천 파운드라고 기록에 나와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나 기부자와의 관계로 볼 때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필립 하몬드 재무장관의 BBC와 인터뷰 내용입니다. 필립 하몬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신은 10월 31일에 유럽연합과 법적인 협상안 없이 영국이 탈퇴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동조하는 의원들과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노딜 브렉시트는 메이 수상의 후계자로서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나면 하루만 지나도 900억 파운드의 즉각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동당 쇄도우 내각의 톰 왓슨 차관은 의원들에게 유럽연합에 남아있기 위한 서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선 중인 2명의 후보 모두 만일 협상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10월 31일에 노딜로 브렉시트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BBC는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들의 백팩 적정 무게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영국 리버풀에 있는 그라나다 대학의 연구팀은 49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백팩 무게의 실태 조사를 하고 아동들이 척추나 힙 또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메고 다닐 수 있는 백팩의 적정 무게를 계산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백팩인 경우 아동들의 몸무게의 10%를 적정 무게로 보았고 바퀴가 달린 트롤리의 경우에는 20%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영국의 전통적 고급 자동차 제규어와 랜드로버 생산 메이커인 JLR은 전기차를 생산을 위해 수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을 BBC 방송이 보도하였습니다. 캐슬브로미치 공장의 생산 라인을 조성하는 JLR은 약 6주간의 공백 기간이 있을 예정이지만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생산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기존의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의 생산 라인의 종말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자동차 업체로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전략이란 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연료 사용 차량은 많은 부품이 유럽 지역의 공장들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비는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기술 비약적이고 부품이 덜 들어가는 전기차의 생산은 환경오염 문제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윈블던 소식입니다. 호주의 버나드 토믹 선수가 윈블던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상금을 압수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토믹 선수는 화요일에 있었던 프랑스 선수 송가와의 1차전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게임을 진행하여 관중들의 간헐적인 야유도 받으면서 6대2, 6대1, 6대4로 졌고 소요된 시간은 총 58분이었습니다. 주심은 주최 측의 경기 리포트를 쓰면서 토닉 선수의 무성의한 경기를 비판했고 경기 룰에 따라 6만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번 경기에 한해 벌금의 최고 금액을 그가 받을 출전료 4만 5천 파운드를 전액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라운드에 져서 쫓겨나도 4만 5천 파운드, 한화로 7천만 원이나 받는 것 때문에 이런 선수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하는 관중도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